시장 클로즈업 시간입니다.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든 시기가 찾아오게 되잖아요. 그럴 때는 평소에 좀 소홀하게 지냈던 부모님도 생각나고 그렇죠. 부모님은 이럴 때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그런데 투자도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시장이 어렵고 투자가 너무 힘들어질 때에는 그럼 긴 관록을 갖고 계신 그런 분들은 과연 이 시장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까? 매우 궁금한데요. 그래서 오늘 이분을 한번 모셔봤습니다. 민영 앵커가 오프닝 때 이렇게 소개를 했었죠. 개인 투자자들의 큰 분입니다. 명동고래 조승재 회장 모셔봤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진짜 궁금합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지. 네. 먼저 말씀해 보실까요? 네, 기본적으로 어렵죠, 그죠? 네. 어렵고 이것은 쉽게 빨리 끝날 일은 아니죠. 좀 장기간에 걸쳐서 좀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또 어려운 속에서는 또 기회가 있는 법이니까 네네. 기회 요인도 잘 미리 준비해서 큰 그림을 그리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네요. 일단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그 미중 무역 분쟁이 좀 분위기는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뭐 네네. 뉴스나 이런 걸 봤을 때. 예. 근데 시장의 움직임을 보면 주가가 막 툭툭툭 떨어지는 건 아니라서 어떻게든 뭔가 지켜보려고 하는 느낌이 또 나기도 해요. 네, 제가 올해 초에도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대폭락장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네. 다만 대폭락장이 없다고 해서 시장이 좋으냐 그건 아니고 시장은 크게 보면 박스권 구간이 올해는 텐데 상반기는 조금 좋고 하반기가 안 좋을 거라고 연초에 그 말씀드렸죠. 당시에 말씀하셨고. 그래서 한 4개월간 괜찮았죠. 네네,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5, 6월 조금 빨리 꺾어졌는데요. 그 조금 빨리 꺾어진 이유 자체가 소위 미중 무역 전쟁 때문이죠. 네. 이게 어느 정도 선에서 마감하면 좋은데 좀 심화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무역 관세 전쟁에서 기술 전쟁으로 갔다가 네. 지금 또 환율 전쟁에서 자원 전쟁까지 가고 있죠. 네네. 그래서 이게 심화되고 있는데 이것은 조금 길게 갈 거라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의 평균적 중산층 혹은 미국의 평균인들이 마음속에 어떤 심리를 갖고 있냐 네. 하는 것이 이제 미국인들의 투자 심리일 텐데 그것이 보면은 중국은 이 기회에 꺾어야 된다. 맞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결국은 미국이 중국한테 무릎을 꿇어야 된다. 네네. 이런 생각이란 말이죠. 네. 우리 카우보이 영화 보셨나요? 미국인의 특징은요. 네. 내가 죽더라도 싸워야 될 때는 총을 쏴서 네. 한판 붙으려 그래요. 네네. 그게 미국인의 특성이기 때문에 그 심리가 지금 나와 있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쉽게 미중 패권 전쟁은 끝나지 않는다 하는 것이고 이번에 미국하고 중국이 무역 협정을 타결한다 할지라도 네. 지속적인 갈등 구조는 이어진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요. 상당 기간 어려울 수 있다 이런 것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큰 그림의 한국의 경기 흐름은 좀 나빠질 수 있다고 보시는 것 같네요. 전반적으로는 그렇죠. 전반적으로는 그렇게 네. 보시고 계시고. 그렇다면 좀 저희가 업종을 나눠볼게요. 사실 우리가 굉장히 우리한테 많은 좀 도움을 주기도 했었던 업종들인데 뭐 반도체주 그리고 제약바이오주, 네. 남북 경협주 이런 것들 투자자분들에게 굉장히 좀 좋은 그 결과를 준 경험이 있는 업종들이거든요. 그렇죠.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먼저 반도체 같은 경우는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1, 2년 내지 2, 3년 불황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네. 굉장히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네네. 왜냐하면 이 흐름은 결국 수급 구조에서 봐야 되지 않겠어요? 네네. 그럼 반도체 수급 구조가 언제 획기적인 전환이 될 거냐? 우리가 전번에 이제 삼성전자를 필두로 반도체 주식이 많이 올랐던 이유는 네.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 네. 소위 구글이라든가 뭐 아마존 같은 이런 기업들이 거대한 서버 센터를 구축했기 때문이자 말이죠. 네. 또 하나는 이제 비트코인을 필두로 한 암호화폐 네네. 채굴 때문에 그렇죠. 이 수요가 많이 있었는데 이제 비트코인도 한 차례 죽고 그다음에 또 이제 글로벌 플랫폼 기업도 서버 투자가 끝났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한 차례 수급이 꺾일 수밖에 없죠. 그다음에 이제 수급이 그럼 다시 살아나서 폭발적 수급이 언제 나올 거냐 하는 생각해봐야 되겠죠. 네. 그거는 이제 소위 4차 산업혁명이 굉장히 심화돼서 네. 다시 수급 구조가 근본적으로 변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지금 인공지능이든지 뭐 자율주행차든지 이런 것들이 폭발적 수요를 가져오기는 아직 좀 빠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럼 적어도 2, 3년이 지나야지 그 시장이 형성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반도체는 지금 뭐 하반기부터 좋아질 거라는 말이 많은데 제가 봤을 때 아니올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 2년 이상 필요하다. 그래서 2022년 혹은 2023년 그 정도부터 다시 반도체 사이클이 시작될 거다 생각되고 그 전까지는 좀 어려운 시기를 보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협주는 어떻게 보세요? 경협주는 이렇게 봅니다.
단기적으로는 먹을 떡이 거의 없다. 네. 다만 올 가을에 네. 북미 관계 또 회담 한번 하겠죠. 네네네. 그때 바짝쟁이 하면 더 있겠죠. 아, 네. 그러고 나면은 또 한 1, 2년 아마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네. 그 시기를 지나고 나면 네. 제가 봤을 때는 본격적인 경협주의 대세장이 제가 봤을 때 한 3년 정도 지나서부터 올 것 같은데 그때는 아마 굉장히 남북 관계가 활성화되면서 폭발적인 장세가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은 북한도 네. 결국 비핵화는 뭐 하든 안 하든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남북 관계는 좋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북미 관계가 해결이 되거든요. 네. 왜냐하면 미국이 북한을 친미국가로 끌어들이지 않으면 네. 중국을 견제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이게 풀릴 거기 때문에요. 그 시간은 한 3년 이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도체도 3년, 경협주도 3년 정도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뒤에는 지금 다 이제 경협주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네네. 축을 쓰고 있겠죠. 네. 그때 새로운 경협이 본격적으로 실적을 수반하면서 이제 되면서 아마 굉장한 기회가 올 겁니다. 그래서 다 이제 아니라고 완전히 포기했을 때 기회가 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제약바이오까지도 여쭤볼게요. 네. 제약바이오는 뭐 영원한 주도자 아니겠어요? 네네. 그렇지만 지금 이번에 삼성바이오하고 인보세 쇼크 때문에 한국의 제약바이오도 근본적인 신뢰가 추락했죠. 네네. 성장주는 신뢰가 추락하면 가치가 떨어지죠. 맞아요.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 보면은 올 가을까지는 별로 신통치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중에 한 몇 종목 정도는 뭐 그쵸. 또 재료 가치로 오를 수 있겠죠. 네. 그러나 전반적으로 안 좋다가 그러나 이게 기본적으로는 성장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연말 가면 또 한 차례 시장이 형성됐다가 그다음에 이제 시간이 좀 지나야 되겠죠. 네. 그래서 정말로 뭐 굉장한 기술 가치나 성장성을 가시적으로 실현하는 기업이 나오면서 다시 붐이 일어나겠죠. 끝났다 이런 건 없죠. 네네. 제약바이오는 언제나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주도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그 3년 후면은 2022년이니까 그때쯤 되면 우리나라 대박 나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대박 나기 전에 네. 또 고통이 있지 않겠어요? 아, 그렇죠. 그래서 그걸 네. 주의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시장이 상당히 어려울 수 있는데 좀 길어질 수도 있는데 네. 이 어려움 끝에 제가 봤을 때는 굉장한 기회와 그다음에 투자자들의 또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올 네네.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모신 이유가 뭐 그렇게 장기적인 전망도 중요하겠지만 지금부터 3년을 계속 버티실 수 있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없으니까 그러면 지금과 같은 어려운 시장을 좀 이겨낼 수 있는 피해갈 수 있는 업종이나 종목들 이런 것들을 지금 바로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이게 피해갈 수 있는 업종 종목은 참 어렵긴 하죠. 네. 첫 번째는요, 좀 보편적인 관점에서는 저 같은 경우에는 코덱스 인버스를 조금 사놓으면 좋을 거다. 코덱스 제가 인버스? 올 초에도 얘기 들은 것 같은데요. 네네. 코덱스 인버스는 주가 하락할 하락에, 때 수익 네. 내는 거죠. 네. 그때 코덱스 인버스가 제가 6,600원 이하이면 사놓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 네네. 같은데요. 6,600원은 살짝 쓰리바닥 찍고 튀기 시작했는데 지금 8, 9천 원 하지 않나요? 아니요. 지금 7,200원 합니다. 7,200원 하나요? 뭐 코덱스 인버스는 지수 개념이기 때문에 많이 안 제가 오르죠. 본 건지 레버리지였기 때문에. 예, 예. 네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지수는 조금 더 어렵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좀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일부 관찰을 기본적으로 해보면서 그다음에 이제 또 그렇다 할지라도 실적이 수반되면서 계속 개선되는 쪽은 좋아질 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을 한번 우리가 살펴본다면은 한 세 가지 종류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전기차 관련주가 역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전기차는 이제 계속적으로 판매가 증가하면서 좋아지고 있는데 다만 최근에 이제 전기차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빠졌죠. 그 빠진 이유는 기본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빠진 것이 가장 컸을 거고요. 두 번째는 뭐 이번에 ESS 관련해서 네, 좀 사고도 많이 불렀었죠. 났었고 네. 그다음에 또 이제 경쟁자도 많이 진입하고 이러면서 단가가 좀 이렇게 좀 떨어지기도 하고 이래서 실적도 좀 나빠진 게 꽤 많아졌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낙폭이 과대하고 이렇지만은 전기차는 결국 대세란 말이죠. 네.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충분히 낙폭이 좀 과대했기 때문에 이제는 뭐 기술적 반등이나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것은 한번 사볼 수도 있는 시점이다. 다만 목표치는 좀 낮춰야 되겠죠. 시세가 크게 낮기 때문에. 종목 이름을 좀 말씀해 그래서 주시면. 그런 쪽에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진 머티리얼스든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실적도 지금 계속 좋아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설비 캐파도 계속 늘려가고 있고 네네. 또 세계 1위죠. 네. 지금 세계 3등 이런 건 곤란해요. 네. 왜냐하면 지금 세계 3등 해갖고는 경기장에 진입하면 어렵거든요. 네네.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뭐 기타 뭐 케미칼 같은 것도 음극재 쪽에서는 네네. 이제 두목이니까 그런 것도 의미가 있겠고 그럴 것 같습니다. 대표님, 저희가 시간이 별로 없어서 네. 사실 히토리 관련주 준비하신 걸로 알고 있고 네. 5G 통신 장비 관련주 준비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걸 더 선호하시는지 한 가지만 들어볼게요. 히트로는 단타죠, 그죠? 재료빨이고요. 네. 그다음에 5G 통신 쪽에 관련해서는 뭐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만은 네. 그 중에서 제일 핵심은 기지국과 중계기 관련 주식과 그다음에 광 네트워크 장비 요 두 섹터를 잘 보는 게 좋겠어요. 그런데 이 5G 통신 부품주는 계속 봐야 되는 이유는요. 원래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실적이 더 좋아지고 네. 하반기보다는 내년 실적이 더 좋아지는까지는 틀림없어요. 네. 그런데 내후년도에는 달라집니다. 그래요? 선행적으로 투자를 했는 네네. 것이 마감되는 쪽은 좀 약해지고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내후년까지도 좋아지는 쪽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종목별로 다시 좀 세분해서 봐야 되겠지만 이런 쪽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중에서 유망 종목은 꽤 많이 올랐습니다만 네. 오이 솔루션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국내 비중도 35% 해외 비중도 65%쯤 되면서 통신이 100%거든요. 거기서 이제 광 트랜시버 같은 것은 이제 상당히 고객사가 삼성전자, 노키아, 뭐 시스코 이런 데 다 돼 있기 때문에 네. 좋을 것 같고 실적도 굉장히 폭발적으로 좋아질 것 같아요. 그리고 KMW 같은 것도 기지국 장비 부품이기 때문에 또 삼성, 노키아 다 하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질 것 같은데 네네. 다만 이런 종목들의 투자는 지금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한 35일선 정도 조정 받을 때 사는 게 좋겠다. 알겠습니다. 자, 명동고래 조승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저희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